이번에 모신 연사분은요. 오, 그분이 오세요? 진짜요? 진짜요? 네, 진짜. 어느 대학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연사 라인업.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부터 의학, 저속 노화로 삶의 본질에 다가가는 정희원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역사, 언더스탠딩, 위대한 문명사 시리즈로 한국의 길을 보여준 김태유 교수,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김누리 교수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부터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매일 받아볼 수 있는 GIN 1개월 이용권까지 30만원 상당의 혜택이 쏟아집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 클로징 벨 라이브. 반갑습니다. 11월 3일 11월의 방송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첫 거래일. 네. 4,200이 돌파. 우와. 아, 이거 맞아? 아니 이제 사상 첫 돌파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 내일 또 돌파할 텐데. 와. 아. 오늘이 제일 싸다. 와. 사장님이 미쳤어요. 야.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아요. 그죠? 와. 아직도 안 샀다고, 여러분? 야. 이야. 아, 귀 아프시다고요? 예. 4,200 넘었는데 귀 좀 안 들려도 되잖아요. 예. 눈으로만 딱 저거 봐가지고 빨간색 쫙 나오면 되는 거지 뭐. 예. 야, 대단합니다. 아니 대단해. 봤어요. 오늘 삼전이 11만 1,000원. 11만 1,000원?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62만 1,000원. 62만 1,000원. 와. 미쳤어. 자,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한번 모셔보죠. 재교 이재규 본부장님, 반도체 김장현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아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GPU 26만 장, 핵잠수함, 핵연료 재처리 4,200. 이 우리나라 맞나? 이게 맞아요? 이게 나라지. 이게 나라예요? 아, 이게 나라구나. 이게 나라지. 난 나라 아닌 데서 지금 이게 나라지. 35년을 살았구나. 그랬구나. 야, 와. 어떻습니까? 오늘 4,200 돌파한 거에 대한 소감. 네,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오늘 10% 넘게 올랐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상상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축하의 인사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방산주라든지 그 외 업종군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이펙 지나오면서 정치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큰 이벤트가 지나갔는데 우리가 예전엔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면 셀 운이라 그래가지고 매물이 출회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우리가 젠슨왕 랠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그래도 항상 소외된 분들을 한번 좀 걱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하락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외된 분들 같은 경우도 힘 좀 내시고 수익 나신 분들은 잘하셨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소외된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제일 고민이야,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 요즘에 제가 아는 그 증권사 지인들을 좀 만나보면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매도를 했대요. 좀 일찍 매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한테 무언가 자기 포트가 좋다라는 것을 자기 실력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으로 해야 될까
저 어떻게 뭐 그런 할 수가 고민을 없어요. 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기관 포모가 좀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벤치마크 그 지수 자체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진짜 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운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민이 많은 게 이거는 진짜 오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약간 다양한 종목을 담고 또 안 가는 종목을 담고 여러 가지 좀 분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이 벤치마크 특히나 대형주 벤치마크를 아예 못 따라가니까 전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수익을 나도 아니 하이닉스가 11% 오르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만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에 올라타신 분들은 그냥 뭐 대박 난 거지 뭐. 즐기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렵지. 지금 하이닉스 오늘이 제일 싸다. 이거 말이야 그렇지만 삼성전자 11만 1,000원이고 하이닉스 60만 62만 원인데 이거 사라고? 아, 효성중공업 얼마야? 200 얼마예요 지금? 200 한 30. 와, 오늘 9% 올랐네. 232만 원. 300만 원까지 나왔어. 이걸 사라고?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한 1주, 2주 전에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매수냐 매도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라고 하면 저는 매수라고 매수.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전 지금은 또 매수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와. 네, 그래서 이게 참 모르겠어요. 반도체 말고 다른 데를 좀 보자. 또 우리 지금 뭐 현대차도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고요. 2차 전지도 많이 올라왔고 반도체는 전 오히려 소부장단은 조금 더 여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오늘 상승에 대한 소감은? 깐부치킨의 효과가 플러스가 됐다. 야, 깐부치킨이 다 했다. 진짜. 아니, 그건 아니고 단 건 아니에요. 단 걔가 건 아니에요? 얹힌 거지. 그 아저씨가 그때 와가지고 해픈TV 지난주 금요일 나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보다 한 1% 넘게 이제 올랐어요. 네. 이게 고민이 되는데 저는 안 쫓아간다 그러는데 아까 잘 네네. 말씀했는데 안 쫓아가는데 그렇다고 있는 걸 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저는 다릅니다. 다른 골고루 갖는 거 맞아요. 골고루 갖고 있는 거 맞는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40~50% 없고 다른 거 골고루 갖고 있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그 말 기억나세요? 그 C사 외사 포트폴리오를 한 달 더 됐지. 그때 얘네들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표준이에요. 음. 그게 40% 걔네가 종목 몇 개인지 아세요? 35개야. 그래요. 그때 보여준 거. 근데 두 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40%라고. 그때 하이닉스가 더 많아. 걔는 논았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5야. 시가총액 그렇게 반인데 삼성전자가 25. 25, 15에서 40% 해놓고 나머지 거를 28개 해서 골고루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고루 헷갈리지 많은 게 핵심을 알고 골고루 소용이 없는 거고 핵심이 오늘 쫓아가지 않아서 오늘 막 올라갈 때 저는 이제 안 쫓아가지. 갖고 있는 게 이빨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거 하면서 지금 많은 거. 아까 다른 거 좀 보겠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서 제가 달바도 보고 NC도 보고 오늘 말씀부터 네이버도 보고 이제 볼 게 많아졌어. 삼성하이닉스가 딱 앵커를 갖고 있는데 앵커 갖고 있는 40%를 이거 만약 시가 기준으로 하면 32%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뭘요? 삼성하이닉스를 시총하고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시총하고 따라가면 30몇 프로 갖고 있으면 시총보다 언더 안 해요. 네. 근데 그거를 다이버시피케이션 하는 건 좋은데 아니, 30개 갖고 있는 사람 다이버시 했다니까. 근데 이거 비중을 갖고 있지 않. 근데 오늘 여기서 쫓아간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쫓아간다. 11만 원 넘고 62만 넘어갈 때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또 항상 얘기지. 그렇게 하고 또 2~3% 물리면 또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모르면서 쫓아가는 건 안 되는 거지. 이미 들어있는 게 한 25%, 30% 갖고 있는 사람이 삼성하이닉스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여태까지 안 들어갔던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일집한 사람 있잖아요. 일집한 사람들은 고민을 다시 해야 돼.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왜냐면 안 들어가고 시장을 추정할 방법은 없어요. 제로예요. 언젠가 다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게 버블이라고 확인되기 전까지 다시 들어올 거예요. 내려오면 또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이 한바탕 더 있다. 그리고 나서 꺼지든 말든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을 결국 못 채운 사람은 채울 수밖에 없는 걸로 분위기가 연말까지는 아니면 한 주, 두 주라도 아니면 뭐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11월 19일까지라도 분위기는 간다. 근데 각도는 절대적으로 삼성 하이닉스 더 가다 하더라도 각도는 다른 섹터에서 더 갈 수도 있어요. 오늘 한국전력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갈 가능성이 있지. 굉장히 어려워졌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진짜 그 욕심을 부려갖고 하는 그 순간에는 물리고 포기하는 순간에 들어가야지는 아주 절묘한 그런 입장에 딱 왔다.
지금 대부분 그 하우스에서 부른 그 목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4,500이에요. 당연히 그러겠지. 그 정도 이상 부를 자신이 없겠죠. 그러면 4,200, 4,500하고 300이면 7% 아니에요. 6%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는 5% 먹는 주식하고 8% 먹는 주식을 찾아야 된다니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여기서 5에서 8%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주식을 찾는 아주 현실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4,500이 목이라면. 아니에요. 우리 우리 여기 안 넣으시면 다른 뭐 하시죠. 진짜 7천 가요. 그거 믿고 3년, 2년, 5년 가겠다. 그러면 하면 없지. 그러면 뭐 오늘 저기 최고의 아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냥 매일 사면 돼. 돈만 가져와갖고 10억 가져와갖고 매일 1억씩 사면 돼. 그런 매일 게 1억씩? 매일 1억씩 10억 가져와서 매일 1억씩 전세값 빼갖고 한 1억씩 넣으면은 이틀에 한 번씩 넣으면은 한 20일 넣는 거 아니야. 아니, 극단적이 돼버리셨네. 주말이 지나니까 11월이 들어서. 아니 지금 포모라는 건 그 정도가 포모야. 아니, 지금은 그럼 포모예요? 당연히 포모지. 그래요? 근데 개인 포모는 아직 다 안 왔어. 개인 포모는 안 왔고 기관 포모가 왔을 뿐이고 개인 포모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요? 개인 포모 안 왔어요. 개인 포모는 게임 포모 오면 그때 팔면 안 돼요? 그때 파십시오. 사서? 들어가 있으면. 개인 아직까지 안 들어가 보였어. 온다고는 어떻게 느껴요? 아까 보고 얘기했잖아. 보험 팔고 못 팔고. 근데 제가 오늘 저 대중교통 타고 제가 출근을 하는데 예. 오늘 주위에서 다들 휴대폰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주식 그냥 봤어요. 봐요. 주식을 안 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봤어요. 그러면 아직이야. 그래서 개인 포모가 아직 안 왔다라고 아니 말씀하셨는데 아는 게 아니고 덜 왔다. 덜 왔다. 아직 저도 시간 약간 안 그렇게 왔다.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근데 오늘 7천억 다 개인이 땡겼는데 외국인이 팔고. 더 한번 더 와야 돼? 넘게 더갈 거야.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물어볼 게 되게 많은데 네. 일단은 3시 30분 지나서 일단은 땡땡땡. 땡땡땡 치고 날카로운 질문들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전효민님이 오늘도 역시나 땡땡땡 말씀해 주셨고 타기다님, 마이 뷰티풀 엔젤님 네. 이런 아이디어 주시네요. 의료 AI가 코스닥 접수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의료 AI. 예, 김성현님 네. 말씀해 주셨고요. 골드락님이 5,000피 가자 땡땡땡. 네. 예, 초코스플레님, 기키님, 네. 어어님, 죽님, 반도체 전략 로봇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KK1님이 야 지금 고점 아니다. 전세금 빼서 몰빵 가자 하네요. 야 대단합니다. 네. 그런 레커멘데이션 안 했어. 그게 고점이라고. 그때 알겠습니다. 고점이라고. 뿌뿌빠빠님께서 떼떼레땡땡땡땡. 근데 박익님이 아직 안 산다는 그 사람들이 사는 게 포모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없어요. 근데 매일 아침 보거든요. 살까? 그래요? 근데 너무 올라가 있어 또. 그럼 또 좀 빠질 때 기다려야지. 차이나는 게 있잖아요. 우물쭈물 하지 말라고 방송에서 매번 그러는데 팔 때도 우물쭈물 하지 말고 쌓으면은 팔어. 쌓으면은. 네. 그리고 만약에 잘못해서 2, 3일 뒤에 내가 판 거보다 5% 올라갔잖아요. 그걸 또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용기. 그게 계속 하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알아? 오늘 1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리포트 보면서 제가 얘기하는 적정한 최고치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번 사이트에서 한 80만 원 정도였어요. 네. 그건 레코멘더블 하거든요. 100만 원 나왔길래 굉장하면서 그 리포트를 다 뜯어보지 못하고 본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진짜 얘기할 거 많은데 그 친구 용기 있네. 이름 한번 날리려고 한 거 같네. 이렇게 생각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긁히는 댓글이 있어가지고요. 뭐예요? QQQ님께서 네. 소부장 괜찮은 거 하나씩 들고 가자.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으면 될 거야. 명민준만 믿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아직 제가 안 샀으니까 그 소리야. 고점이 안 왔다는 뜻이. 그 하나 인디케이션이 있었겠지. 예. 이러면 제가 이제 포지션 구축한 걸 말 안 하는 수가 있죠. 네. 몰래 사버리고 그거 같이 안 되는데. 응원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예. 저도 아직 포지션이 없습니다. 어님이 2,000원 보내주시면서 명앵커 사면 꼭 말해줘요 하시는. 아직은 네네. 대공황이 오지 않을까? 뭐가 온다고? 대공황. 대공황. 네. 1929년급. 그 준비한 것도 있어. 네, 알겠습니다. 버블 깨지는 시나리오. 자, 일단은 땡땡땡 했으니까. 네.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일단은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먼저. 네. 김정일 본부장님이 10월 달에 말씀하신 지수의 컨센서스는 4,150 정도?
제가 그거는 목표가 그거지. 목표가 한 달 전에. 4,150점. 너무 버렸네. 근데 4,200 중반까지 지금 그렇죠. 와버린 상황이에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컨센서스를 더 올려 잡을 의향이 있으신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아까 하이닉스 리포트를 제가 못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부른 리포트. 그래서 삼성전자 17만 원 부른 리포트. 삼성전자 17만 원 엄청난 거긴 한데 하이닉스 100만 원이 너무 상징적이어서 그 내용을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녀갖고 그 리포트를 하나하나 한 칼럼 한 칼럼만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커리어라든지 경험을 감안하고 다른 그 시니어들의 그거를 제가 보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게 이게 더 중요해. 버블이 깨지느냐 안 풀느냐 이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더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거잖아요. 일단 저는 일단 80만 원 정도가 잘하면 80만 원 약간 넘을 수도 있지. 그 정도를 제 마음속에 최고로 봤어요. EPS가 8만 원, 9만 원 나오면 한 10배 안 준다. 10배 안 주면은 80만 원 넘으면 일단 프로핏 테이킹 나오겠구나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 100만 원 나왔는데 이해는 목표 주가가 얼마냐면은 PER이 11배를 줬어. 누가요? 뭘? 하이닉스 100만 원 부른 친구. 누가요? SK증권. SK증권에서 하이닉스 PER을 11배를 줬다. 그거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거거든요. 왜냐면 마이크론이 11배 이제 막 들어가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동급으로 바로 주면은 100만 원 간다는 거잖아요. 그 친구 어닝 포캐스트가 다른 애널리스트 어닝 포캐스트보다 최근에 올라간 것보다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온 어닝에 대한 내년도 예측 70, 80조 이렇게 되는 네네. 것보다 높지 않다니까. 그럼 뭐냐 멀티플을 높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PBR 하지 마라. PBR 하지 PER 하는 게 맞다. 그게 제 논리잖아요. 그렇지. 그쵸, 예. 그쵸. 예. 나는 이렇게 그렇게 쉽게 안 줄 거다. 왜냐하면 내년에 80쪽은 70쪽은 그거 중요하지만 그게 100이 아니고 그게 85 정도면 15%는 뭐냐? 내후년도 내가 보자. 이 친구가 내년도에 80조 천천히. 예. 내년도 70조건 80조건 컨센서스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네. 분기 20조잖아요. 내년도 내후년도가 120조. 그러니까 내후년도가 또 그 정도 올라간다면 분명히 PER 10배 이상 줄 겁니다. 근데 사이클이라는 게 이번에 진짜 길다는 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컨센서스 20년도 반도체 사이클 컨센서스는 1년 반에서 2년 되면 꼭지였어요. 만약에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가면 이게 3년에 4년 넘어가거든요. 그런 사이클로 들어오면 당연히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11배 갈 수 있지. 그러면 걔 어닝 기준으로 100만 원을 한번 부를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내후년까지 넘버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봐야 되겠어요. 그걸 모르면 모르겠어요. 한 번만 정리하고 가도 될까요? 네. 요즘에 저기 에이펙도 하면서 막 외교 많이 하니까 그 통역사들이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통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줘요. 네, 그 필수적이더라고. 네, 통역사 없으면 뭐가 안 돼. 조금 빠르셨거든요. 말이. 뭐냐면 저는 이제 4,100까지 이미 컨센서스 잡으신 게 왔는데 벤치마크를 요거를 올려 잡으실 의향이 있으시냐라고 여쭤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더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 오늘 하이닉스 목표가 100만 원 나온 리포트가 실적은 다 또이또이로 나왔는데 거기에 멀티플을 더 많이 줘서 프리미엄을 준 걸로 리포트가 나온 건데 과연 내년도 분기 실적 20조 해가지고 80조 땡겨서 지금 실적을 내놨는데 거기에 멀티플을 더 줄 거면 이거를 내후년도까지 해가지고 이 반도체 사이클이 엄청 길어질 거라는 거를 초 슈퍼 사이클.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 믿음은 주관적인 거다. 그래서 100만 원 가는지 안 가는지는 개인적인 주관의 판단에 달렸다. 그럼 그 주관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실 네. AI 슈퍼 사이클이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이 100만 원이냐 아니냐 여기에 좀 멀티플을 줄 수 있다. 요 뜻인 것 같아요. 네. 깔끔했습니까? 깔끔했어요. 깔끔했어요. 네. 예. 이재기 본부장님 중간에 네. 이거 같은 질문으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까지 왔는데 네. 이전에 생각하신 것보다 더 컨센서스를 넓혀 잡느냐 아니면 솔직하게 요 정도는 일단 단기적으로 오버라고 생각하느냐. 단기적으로야 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까 전에 뭐 멀티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죠. 예상을 하고 있는 순이익에 대해서 비슷하게 나오고 있지만 더 높은 주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항상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고평가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간극이 좁혀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 것은 맞죠. 근데 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지난주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AI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소버린 AI 쪽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 AI 쪽에 대한 투자가 더 들어간다. 그리고 4분기에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줄지 않는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라고 한다면 전 더 가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우리 방송에서 항상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전 항상 더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근데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이 주가가 밀릴 때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연 10% 밀릴까 한다면 저도 안 밀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밀리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10% 정도 조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이나 기세를 보면 안 밀릴 것 같은데 실제로 조정이 나오면 생각보다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그걸 조심하자라고 하는 거고. 질문.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그거예요. 지금 민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밀리면 사야지 하는데 하루에 지수가 2-3%씩 올라버리니까 4,200까지 와버렸잖아요. 네, 맞아. 그 뜻은 그때 그 예탁금 자료도 보여줬지만 맞아요. 지금 코인도 지지부진하고 부동산도 다 막아놓고 주식에다가 지금 정부랑 뭐 저기 민주당이랑 다 몰빵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3차 상법 개정은 아직 뭐 하지도 않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좀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대기 자금 그리고 그 심리 그 수요 이런 것들이 아직 있어서 네. 조금만 더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그대로 들어와서 밀어 올리려는 그런 심리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게 지금 생각하신 말씀하신 그런 그 뭐 10% 5%막 이렇게 네. 밀리는 거는 절대 오지 않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지금 뭐 본부장님께서도 SK하이닉스 80만 원 말씀하셨는데 오늘부터 SK하이닉스 기준으로 80만 원 가려면 30% 올라야 되거든요. 네. 가능성이 있죠. 조정 안 받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조정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참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과열됐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은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서두에 방송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다. 근데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금이 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눴었는데 이 배분율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반도체가 60% 70%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30% 이렇게 좀 줄여서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제가 항상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주식 비중을 80% 이하로 줄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안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반도체에서 다른 쪽으로 좀 배분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시장이 너무 쏠려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사실 3천에서 4천까지 올 때도 그때도 중간중간 한 번씩 뭐 바이오도 봐야 되고 예리하다. 왔었지만 결국에 시장의 대세는 그래. 반도체였고 지금 역시 아직도 반도체인데 재규 형 어려워하잖아. 여기서 혹시나 나올 그 조정 때문에 이 대세를 말고 다른 거를 얻었다가 나 혼자 맞아요. 또 소요되면 아하. 어떡하나. 근데 예리해.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 달 차트를 한번 보시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로보티즈 같은 로봇주도 마찬가지. 지난 한 달 동안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인 건 맞지만 다른 종목을 보유했다라고 해서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소외되진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추후에 어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갈 저는 반도체 좋게 봅니다. 제가 항상 우리나라 메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른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음이 뭐일까? 네. 다음이 뭐일까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뭐 지난주부터는 제약바이오도 확실히 돌아서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에는 종목별 랠리, 업종별 랠리, 그 안에선 또 종목별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 저기 그 삼성 하이닉스 못 샀으면 한 달 동안 개떡이 됐겠지. 근데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서 그렇지 10% 올라서 그렇지 넘버원은 큰 거 중에 효손중공업이에요. 효중.
표중이 75% 올랐거든 오늘. 와. 왜 액분 안에 한 주에 240이 뭔 말이야 이게? 미국에서 넷플릭스 뭐 액분한다 그래서 맞아요, 축하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뭐 액분한다는데 액분 얘기 나올 수도 있겠네. 내 생각에 300 가야지 액분 오케이,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쏠림 현상이 심하고 저기 뭐야 소외받는 분이 많냐면 마이 형님께서 네. 그 반도체 얘기 좀 그만합시다 이러시는데 그냥 발바 얘기하려고 가면 가져왔는데. 하이닉스가 11% 갔는데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AI, 반도체, 전력 설비 막 이 안에 다 엮여 있는 거라서 조금 비중을 조금 시간을 분배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 리님께서 민준이 100% 포지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포지션이 있었으면 지금 시장 오늘 이렇게 못 갔습니다. 네, 이미 벌써 포모가 오면은 그때 제가 포지션 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저기 시장 한번 보고 네, 그렇습니다. 정리하고 네. 그 다음에 김장현 본부장님이 그 AI 사이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코스피가 2.78% 올라서 네. 종가가 고가로 마감했네요. 좀 가볼까요? 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분봉으로 보면 예, 요때 이렇게 슬슬 올라가고 살짝 1시부터 약간 흔들릴 뻔하다가 네. 결국은 종가가 고가로 와. 요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4,221. 0.87. 와, 이 각도 보세요. 여기서 지금 2,284에서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거의 6개월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와. 2배가. 근데 지수가. 저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야, 이 뭐야 여기 10월 11월. 그리고 저는 사실 지난주에 그 슈퍼위크가 끝나서 네. 아 조금 불안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더 가. 이벤트 끝나면은 또 떨어질 줄 알았더니만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8%에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6% 올라서 914. 요것도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을 하고 있죠. 예, 914포인트 넘어가지고 요거는 언제적 신고가입니까? 이 2024년 2월에 있었던 신고가 근처에 지금 다다른 그런 모습이고요. 요때가 920 정도인데 뭐 몇 포인트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국인의 자금이 여기에 이제 4천억 정도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대량으로 좀 들어왔는데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4천억, 기관이 32억 이렇게 샀는데 요 정도의 기술적인 그런 흐름으로 여기에 매물 쌓여 있는 것들을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수요 아닐까? 920, 950 요 사이를 한번 넘어가서 뚫어보자.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룸이 열려 있으니까 코스닥을 노려보자라는 그런 외국인의 움직임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김장현 본부장님 뭐 아까 그 하시던 말씀 조금 더 이어서 해보면 네네. AI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의 아이디어 근본적으로 거기서 출발한다. 그렇죠.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버블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인데요. 투자 금액이 어떤 기업들의 매출 대비했을 때 너무 과하게 간다. 이게 버블의 첫 번째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나오면서 빅테크들이 이거 잠깐 볼까요? 네. 빅테크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페이지 4페이지부터 보면 4페이지. 지난주에 아마존도 나왔고 알파벳도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다 나왔죠. 네, 실적 다 나왔어요. 예. 걔네들의 실적이 올해 나오면서 3분기 나오면서 캐펙스 업그레이드 했죠. 캐펙스 업그레이드 한 거는 다 기억하실 거고 그거를 그 캐펙스를 얘네 매출로 나눴을 때 그 비율이 이런 캐펙스 인텐시티 강도라고 하는데 보통 업계에서 30% 넘으면 오바스럽다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보통 사이클적으로 그래요. 더 간 적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메타가 한 놈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출 속도보다는 캐펙스 증가 속도가 좀 빠르다. 그래서 메타가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은 못 내면서 투자만 많이 한다라는 거에 대한 걱정. 정확히 말하면 메타도 수익을 내. 들을 게 웃긴 얘기야. 메타도 ROIC라고 Return on Investment Capital은 35%예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깐깐하기 시작했어. 야, 매출 증가 속도보다 비용 증가,
캐펙스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설비 너는 투자가. 광고 하나밖에 없잖아. 너는 데이터 센터도 없잖아. 그래, 너는 수익 어떻게 되는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 데이터 센터 갖고 이렇게 돌기도 하지. 너는 광고밖에 없잖아. 광고 맡겨서 했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을 제시가 되면서 주가가 10% 빠지고 3% 빠진 거야. 그게 보통 그 버블의 초입일 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버블의 초입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예요. 네. 그런데 문제 메타만 가면 나머지는 아직 괜찮죠?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버블 초입일 수 있는데 이것들 버블이 깨지느냐? 이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메타는 경계감 들어갔다.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호황이라는 얘기, 내년까지 오케이라는 얘기는 왜 그러죠? 투자를 그동안 안 했잖아요. 투자를 늘린다 해. 그럼 투자 나누기 매출했을 때 그 비율 있잖아요. 아직 낮아. 그러니까 한 번 사이클을 돌려도 아마 내년 이맘때나 가을쯤에나 이 캐펙스 나누기 세일즈가 이슈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사이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이해하기 쉬우시죠? 예. 그런데 버블을 얘기하는 사람이 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좀 길게 봅시다. 아까 개별적으로 캐펙스 나누기 세일즈 했는데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AI고 뭐고 투자하잖아요. 그 투자가 얘네들 GDP 대비했을 때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나라 크기가 GDP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너무 높으면 안 좋잖아요.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저도 태어나기 전에, 아무도 태어나기 전에 네. 우리 할아버지 있을 때 전기 모터가 도입된 100년 전 그리고 30년 전 IT가 처음 들어왔을 때 네. 미국의 GDP 대비했을 때 걔네들의 투자 있죠. 그 업체들의 투자를 해보니까 2%, 3%, 5% 대충 3% 가까이 됐을 때가 고점이었어요. 투자가. 그럼 이번에 AI 투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해보니까 이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거냐면은 애널리스트, 골드만삭스 분석한 거는 네. 아직은 1% 미만이다. 그러니까 아직 2%, 3%가 할 때 여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말은 되죠.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캐펙스를 AI 캐펙스를 했는데 솔직히 AI용인지 AI 때문에 부산된 모든 캐펙스인지 조금 구분하기 애매하지 않나요? 다시 뭐라고요? 캐펙스, AI 캐펙스 설비 투자가 네. AI로만 특화된 설비 투자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설비 투자인지 여기는 좁혀서 AI로 하니까 AI 숫자가 작잖아. GDP 숫자는 크고. 그러니까 아까 AI 나누기 GDP 했을 때 현재는 30년 전, 100년 전보다는 훨씬 낮은 1%가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골드만삭스인데 그걸 하지 말고 AI 말고 전체 캐펙스 합시다. 아까 아마존, 알파벳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 AI 캐펙스 말고 AI 캐펙스가 한 50%, 60%지만 전체 캐펙스 보자. 전체 캐펙스 했을 때 GDP 대비하면 얼마일까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와. 보시면 지금 올해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AI 말고 전체 했을 때 캐펙스가 한 5천억 달러예요. 네. 5천억 달러 올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5천억 달러고 미국의 GDP가 3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약 1.7%예요. 화면. 예. 놀지 마시고 지금 이거 엄청 중요한 거니까 놓으시면 안 돼요. AI가 아닌 좀 크게 해서 투자 금액을 빅테크 우리가 7, 8개 나는 빅테크들의 전체 캐펙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체들 네. 나누기 하면 5천억 나누기 5천억 달러 나누기 미국 GDP가 30조 달러 정도 되니까 그러면 1.7%야. 그러니까 아까 2% 3%보다는 아직 여유는 있지만 이제 조금 더 많이 증가되면 걱정될 수 있겠죠? 내년도 봅시다. 이건 지금 올해고 내년도에 만약에 캐펙스가 올해보다도 약 30% 증가되고 미국의 GDP가 2% 성장한다면 요 1.7%가 2%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 되면은 캐펙스 증가되는 거하고 미국의 GDP 그 다음에 아까 그 빅테크들의 캐펙스 인텐시티 하면은 내년 어느 시점에는 캐펙스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이슈가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내후년도까지 슈퍼 사이클링을 했을 경우에 AI 쪽은 한 번 정도 또 이슈가 될 수 있고 다만 한국은 워낙 우리한테 매달리는 미국의 HBM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국뽕 플러스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땡기면은 100만 원이면 120만 원 부르고 삼성전자 20만 원 부르고 지금 다 몰빵해서 사지 내가 이제 빈정거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지. 근데 그렇게 가려면 4년짜리 슈퍼사이클인데 나는 아직 확신을 못 하겠다.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케이.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에서 반반 지키려면 잘 모르겠어. 그냥 고민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삼성 하이닉스가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가에서 네. 15에서 20% 가갖고 삼성 하이닉스 한 얼마지? 한 70만 원 안착하고 삼성전자 이렇게 15% 이상 올라가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가 시가총액이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이 하나도 안 올라가도 나머지 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15% 20%라도 장은요 4,500, 4,600 사이를 갑니다. 계산을 해보면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셔야 돼요. 오케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그에 따라서 지수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요렇게 순차적으로 연계해서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해 오신 거? 네. 네. 제가 요것도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그 엔비디아를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물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에이지 기업들이 캐파 확장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적인 측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평균적으로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PER이 39배라고 해요. 맞죠. 근데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PER이 34배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 사이클 자체의 피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미국이랑 어쨌든 어느 정도는 좀 엮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젠슨항 랠리 코스피 4,200포인트 돌파했고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는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한데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뭐 4,000포인트 넘어가서는 기관 외국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개인 투자자가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 아예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고점이 나올 땐 그런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로봇과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 오늘 반도체는 유리기판 쪽이 좀 좋았고요. 태양광이라든지 전력기기 쪽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환율은 1,4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고 코스피 4,200포인트 돌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젠슨왕 랠리죠. 저 세 분들 덕에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잘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뭐 제조업부터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자금이 좀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오늘 1시 좀 안 돼가지고 캡처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1시 넘어가면서 이제 4,212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네네. 1시쯤에. 근데 그때 당시에 코스피 상승 종목이 260 종목. 하락 종목이 640 종목. 하락하면 더 많아. 3배가 많아. 코스닥도 상승 597, 하락 1,086 종목이 나왔어요. 원래 저 정도 상승 하락 비율이면은 시장이 마이너스 한 0.5%, 0.8%? 밀리는 경우가 있죠. 네, 요 정도 예, 밀리는 맞아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요거 보시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좀 힘드셨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쭉쭉쭉 내려가면은 뭐 코스피 사상 최고치 본격화된 머니무브 이건 뉴스예요. 네. 우리 뭐 은행에 들어갔었던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 증시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11만 전자, SK하이닉스 60만 닉스 이거 돌파했는데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2배 ETF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반도체 2배.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단일 종목이라든지 레버리지에 대한 ETF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저거 저희 3%에서 그래도 요거를 이제 정부 쪽에서도 많이 보시니까 네. 이게 진짜 바보 같은 겁니다. 종목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이고 이 ETF로 해서 3배 정도는 땡겨야지 주식 시장을 하지. 이거 뭐 한다고 요즘 저 물가가 얼마인 줄 알아요? 여의도에서 저기 법카로 저 공무원 카드로 드시니까 모르시죠? 여기 냉면 한 그릇이랑 쌀국수 한 그릇에 18,000원이에요. 둘이 먹으면 4만 원이고 그냥 외식이라고 뭐 하나 서브로 하면 그냥 7, 8만 원이에요. 면 삶으로 그냥 들어가면 2만 원이야. 그 3배 정도는 튀겨줘야지 주식을 하지 위험자산인데. 자기 돈 안 쓰면은 몰라. 그러니까 이거 각성해야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들으셨죠? 예.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 밑에 쪼무레. 아니 고위공 어차피 말단 공무원이 이거 보고 리포트 작성해서 올려. 어차피. 예, 그러니까 요거 꼭 내용 넣어주세요, 말단 공무원님. 오케이. 자 그리고요. 말단공. 요거 로봇인데 로봇이 오늘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보니까 8월 말에 우리 방송에서 제가 했던 자료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초에도 로봇주들이 좋았고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초에 좋았던 기업들이 연말에도 좋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웬만하면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사실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봇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처럼 조금 상징성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그동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계속해서 이 시대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네. AI 쪽에 대한 마지막 피지컬 AI 쪽이 로봇과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많이 나왔다라는 요거 부분. 한번 짚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인탑스라든지 SPG 같은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 아, 여기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협력업체도 있는 거예요? 협력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인보우는 지분 있고. 네, 지분이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지분이 여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옆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분이 없는 기업도 있거든요, 몇 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업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현대는 보스톤. 요 현대 지분이 있죠. 지분이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뉴로메카 그리고 뉴로메카. KNR 시스템 요즘에 요게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규모는 좀 크지 않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요즘에 로봇 쪽에 진심이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변동성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SK 같은 경우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작은 기업들 말고요. 그래서 로봇 쪽도 여전히 변동성이 잘 저 나오고 있다. 중에서 이재규 본부장님이 가장 야 얘는 진짜 뭐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구조 자체가 좀 앞으로 BM 봤을 때 좀 말이 되는데 하는 애들. 저는 사실 이 기업 말씀드리면 싫어하시는 분도 네. 계신데 전 클로봇이라는 기업을 가장 맞아요. 긍정적으로 예전부터 보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맞아. 클로봇은 자회사 중에서 그 중국 기업과 협업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아 유니트리라는 중국 기업이 있거든요. 알죠. 근데 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엮여 있는 건 아니고 유통 쪽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클로봇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로봇 쪽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하드웨어보다는 결국에 시간이 좀 지나가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이제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기 좀 편한데 변동성은 많이 나온 상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경계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클로봇인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동안 변동성이 정말 적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클로봇 유니트리 이렇게 협력하면 저기 통신보안은 좀 괜찮습니까? 이번에 우리 대통령도 그런 거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저도 뭐라고 많이 백도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백도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어야죠. 없어야죠.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유리기판 쪽이 변동성이 나왔죠. 뭐 삼성전기가 글래스 기판으로 브로드컴을 뚫었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예전에 본부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들 변동성 엄청 잘 나왔고 뭐 필옵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변동성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인터포저가 있고 기판 자체를 바꾸는 게 있어요. 좌측과 우측이 좀 다른 겁니다. 이걸 좀 체크하시면 되는데 만드는 기업들이 달라요. 좌측에 있는 것은 하단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있고요. 이 인터포저가 조금 더 기술력이 쉬운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포저 관련돼서는 삼성전자가 있고 유리코어 기판을 만드는 회사는 앱솔릭스나 삼성전기, LG 이노텍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내에서도 자금이 좀 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유리기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요거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요 유리기판 한 번만. 네. 유리기판 김정일 본부장님 네. 왜 저렇게 많이 올라요? 삼성전기 아까 그 뉴스도 포함해서 갈 때가 됐죠. 또 많이 쉬었으니까. 또 갈 때가 됐어요? 네네. 삼성전기 그 아까 브로드컴 뚫은 거가 정작 삼성전기는 별 주가 영향을 못 줬지. 삼성전자는 그 말고도 원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 오히려 프로피테이크 나왔네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가야 되는 거 캠트로닉스도 가고 오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동안 조금 억눌렸던 필옵틱스도 가고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들 그 정도 많이 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타 아까 얘기하시던 게 요거는 좀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많이 체크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뭔데? 오늘 메타가 뭐 1기가와트 PPA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 PPA? 태양광 쪽. 태양광. 태양광 쪽에 대해서 오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랑 OCI 홀딩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우리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제가 방산주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나온 적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금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 그 당시에 방산 쪽 이야기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도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고 추후에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본다면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은 많이 못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쪽 좀 보실 필요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력기기. 오늘 전력기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기기 변압기랑 뭐 차단기랑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초과압 변압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원래는 멕시코가 1위였어요. 요 회색. 근데 멕시코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역전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근데 이 변압기나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관세에 대한 협상이 잘 진행이 됐고 분명하게 변압기 쪽이나 요 차단기 쪽 같은 경우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전가가 거의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아까 뭐 효성중공업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고 그리고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25년도 10월달 기준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어떤 거예요? 그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또 명목세율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가 나와 있는데 요것도 이제 뭐 11월 5일 날 트럼프가 그 뭐죠 그게? 재판? 그래서 재판에서 트럼프가 그동안 관세 관련되어 있는 재판. 예. 그게 만약에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트럼프가 이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길 것 같은데 뭐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요 전력기기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이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쪽에다가 미국 쪽에다가 전부 다 전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요거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꽤 오래전에 스페인에서 정전이 됐다라는 기사가 한번 있었거든요. 있었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의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송전망과 배전망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그 유럽 쪽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력기기가 오늘도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기기 얘기할 때 우리가 데이터 센터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AI라는 그 큰 트렌드 안에서 반도체와 전력기기 그리고 오늘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좀 올랐거든요. AI 소프트웨어 쪽. 그래서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좀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시장 정리를 해 주셨고요. 질문 하나만 하고 두 분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떨어진 것들, 떨어진 거. 특히 이제 좀 쉬고 있는 애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글로비스 모비스 얘네가 좀 많은 기회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급등했다가 또 윗꼬리 달고 오늘은 또 장대 음봉 뽑으면서 5% 7%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프닝 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대차 관련해서 지배구조 이게 어떻게 엮여 있고 이거 승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직 그 우리 정몽구 회장님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뭐 사망설 뭐 이런 거 돌 때 항상 막 주가가 막 튀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건 시장의 반응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장 그 승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왜 못 가는지 요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글로비스 모비스 오늘 5% 7% 하락했고 삼성중공업도 32,000원 찍고 여기서 이제 쭉 떨어져가지고 조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했다가 더 이상은 못 가고 있고 한미반도체 같은 반도체 소부장도 조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방산주 하나 시스템 뭐 이런 애들도 좀 쉬고 있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오르기는 했지만 어쨌든 좀 고점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좀 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전반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첨언을 해주시자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방산하고 조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조선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저기 많이 갔고 많이 반영이 됐어요. 삼성중공업은 목표 주가를 뚫었어요. 최근에.
3만 원이 아니요 3만 원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조선주가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느냐 이렇게 보지 않는데 이렇게 큰 것들이 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고 할 때는 쉬었다 가고 항상 그런 패턴이니까 아주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것 같고 HD 현대중공업 그 뭐지 이렇게 합병하는 거 미포조선 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12월 1일부터는 아마 거래가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염두에 두니까 11월 달에 그렇게 많이 플레이를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건 어떻게 하더라도 새롭게 들어가시면 어텐션 될 만큼 새로운 게 뭐 있을까? 네. 새로운 뉴 프레시 아이디어가 그런 측면에서는 주가도 많이 갔고 하나오션에 대한 것도 뭐 중국이 이제 제재를 피해준다. 뭐 이렇게 안 한다 그랬는데 원래 중국이 제재할 것도 없다고 원래 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아점이 있을 거기면 이 정도면 됐다. 목표 주가하고도 이게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 다 왔거나 오버됐고 멈춰갔기 때문에 쉬어도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나오션 엄청 좋은 뉴스 같은데 안 움직이잖아 이제는. 이게 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사는 조금 달라요. 아까 현대 로템 같은 건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그 항공 관련되는 사업 쪽에 좀 진출하는 무슨 뉴스가 나온 걸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사용 우주 발사체 엔진 기술 개발 이런 식으로 얘네가 탱크하고 뭐 그런 거 전차하는 회사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우주 발사 항공 쪽으로도 이제 사업을 진출한다. 그런 거 진출 선언하면서 모멘텀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목표 주가 한참 단 거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미국하고 중국이 미국이 졌다. 미국이 관세 전쟁에서 일단 1차 패배. 히토류 때문에 안 돼요. 이게 미국은 쪽팔리게 됐어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딴 나라들이 미국 헛개비구나 이렇게까지는 안 보더라도 야 미국 믿었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 이 새끼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남중국이고 대만이건 유럽이건 다 각자 도생하기 때문에 그 방위 산업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파지티브해졌어요. 제가 오늘 방위에서 얘기하는 건데 미국은 헛개비 비슷하게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말한 것만큼 세진 않네 미국이. 네. 이런 생각이 좀 자리 잡으면 방산이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사는 조선하고 다른 게 아니고 조선은 워낙 많이 갔으니까 잠시 쉴 수 있다. 방사는 다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좀 갖게 됐어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길게요. 오케이. 네. 일단 지금 우리가 뭐 AI 트렌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실적이 귀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적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2차 전지도 좀 긍정적인 말씀드렸는데 살짝 이제 걱정이 된다. 이렇게 좀 약간 입장을 바꿔보고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지금 이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 언제 이 부분들이 이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질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현재 그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지분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 자기 지갑 털어서 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 글로비스는 20%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글로비스 20%. 근데 글로비스가 이제 PER이 7.6배 수준인데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11배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 오늘 밀린 게 뭐 순환출자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새롭게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현대 글로비스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글로비스도 그렇고 결국에는 실적적인 모멘텀이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글로비스 지분을 20% 갖고 있고 그죠. 그게 이제 현대차 그룹 중에서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1위. 1위. 2위가 오토에버. 그러니까 7.6%. 맞아요. 로 오토에버 갖고 있는데 6월 달에 나온 기사가 오토에버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AS랑 그다음에 유통 요런 거를 오토에버가 담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토에버 제가 오늘 오토에버도 준비를 했는데 여기 자료 있습니다. 오토에버 같은 경우 오늘 변동성이 많이 나와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죠. 그래서 요건 뭐 AI 클라우드 중심의 그룹 두뇌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좀 단순하게 이 기업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자율주행에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디지털 트윈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 확장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도 어쨌든 지금 그룹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 네. 지금 지금 테슬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테슬라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테슬라랑 우리 현대차랑 사업 구조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도 만들고 있고 로봇도 관심이 있고 소프트웨어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엔비디아와 손을 잡으면서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들이 한 단계 성장을 하면 테슬라의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서 네네. 우리나라 기업도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비스를 먹어야 되는 건데 모비스를 먹으려면 오토에버랑 글로비스 지분 가치를 쫙 올려가지고 계속 거기다가 로봇도 갖다 붙이고 뭐도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요걸 키워서 모비스랑 최대한 좋은 비율로 합병을 해버려야 이제 정의선 회장이 요 그룹을 온전하게 지배하게 되는데 이제 그 스토리 라인이 이미 벌써 공개된 지가 3, 4년이 넘어서 이게 계속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한 번 실패했죠, 실패. 예, 실패했죠.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 9,800분이 넘었는데 어김없이 또 광고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지 마세요. 짧게만. 진짜 짧게. 1분만 버텨봐요. 아니, 그것도 못 버텨요? 좋은 내용 뒤에 다 있는데 네. 1분만. 그리고 너무 싸. 예. 1분만 그냥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시고 필요하신 분들 들으시면 그 돼요. 1분에 지금 100분 나갔어. 벌써 나가시네. 자, 오늘 광고는 네. 하윤 씨가 입고 있는 라코스테 반집업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예, 블랙을 입고 계시고요. 그레이색도 있고 네이비도 있고 카키도 있습니다. 일단 이 소재 자체가 좀 짱짱한 소재여가지고 막 늘어지는 소재가 아니어서 굉장히 좋고요. 요렇게 두께감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안에 옷 입고 그 다음에 입으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으신 게 스몰 사이즈죠. 네. 예, 스몰 사이즈로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105. 저 같은 경우에는 X 라지가 맞습니다. 100은 라지 그리고 이제 이런 마른 체형은 스몰. 예. 주머니도 있어. 주머니 있어. 주머니 있는 게 이게 어디야? 왜 이거 없으면 뭐 담배나 이런 거 다 들고 다녀야 돼요 손에. 얼마나 숭해. 그렇잖아요. 숨길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요즘 막 이렇게 기녀하네. 껌 사면 동전 이런 맞아, 것들. 맞아. 그거 그리고 다 손실에 주머니에 손실. 아 기녀하네 진짜로. 기녀하네. 예, 귀엽잖아요. 예, 이렇게 입으실 수 있고요. 요게 원래 18만 6천 원짜리. 비싸다. 근데 6만 9천 원. 오. 100% 코튼 소재. 오. 예. 깔끔한 실루엣, 체형 보정 효과까지. 예. 자,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춥지 않아요? 너무 춥죠? 특히 이제 샤워하고 나오면 와, 이거 완전 얼음장이야. 진짜 추워. 예. 그래서 다용도 온풍기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전용 리모컨을 포함해서 13만 8천 원에 드립니다. 3초 안에 예열 쫙 돼가지고 오. 거의 원자력 수준이야. 원자력 네, 원전 수준입니다. 원전. 네, 따뜻함이. 그래서 반영구 워셔블 필터를 네. 장착해가지고 3초 만에 예열을 빡 해서 순환형 대류 구조로 켜자마자 따뜻한 온풍기. 와. 요거 하나만 딱 가지면은 딱 이거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따뜻하게. 근데 전기료가 걱정돼요. 전기료 1일 전기료 733원. 와, 진짜 싸다. 예, 욕실의 전체 온도를 30분 만에 5도 그냥 확 올려준다고 합니다. 누적 판매 5만 대고요. 리뷰가 6,500개. 그러니까 리뷰 한번 보시고 저희가 강매 안 하잖아요. 누가 강매합니까? 14만 8천 원짜리 맞아요. 들어가서 리뷰 한번 보시고 네. 내용 한번 보시고 괜찮은데 싶으면 사시고 정가가 17만 9천 원짜리예요. 4만 원 깎아서 파는 거예요. 예, 장 올라서 기념으로 예, 가져가시면. 따뜻하시라고. 네, 오케이. 오, 그래서 이렇게 광고 끝.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링크 따고 들어가셔야 되고 더보기에 있는 거 사셔도 되고. 광고 끝. 예. 아, 그래도 500분으로 세이브했다. 자, 재규님 더 있을까요? 뒤에? 네, 뭐 자료는 제가 많이 넣어놨는데 네. 오늘 따로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거는 없고요. 두 분이 오늘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꼭 해야 될 거 하나하나. 오늘 요거 보시는 9,000분이 시간이 아깝지 않게 요 얘기는 꼭 듣고 가셨으면은 그럼 내일 하루를 준비하는데 너무 좋겠다. 그럼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의 도서관입니다.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오케이. 그럼 갔다 올게요. 예. 네, 김장일 본부장님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AI 크래시가 온다면 네.
만약에 AI 캐펙스 뭐 이런 뭐 AI의 환상 소버린 26만 장이고 나발이고 이거 다 깨져버린다. 이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이거 세워드립니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주장의 출처가 뭔지 사실 제가 가져온 건 아니고 딴 데서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거 차용했지만은 이해해 주시고 페이지 5페이지 AI 크래시가 온다면 네. 아마도 펀드, 파생 상품 여기서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은 그전에 나왔는데 이거는 아직 뭐 조짐까지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일러요. 근데 이게 있죠. 우리 블랙락 블랙락? 그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자기가 직접 질러거든요. 오. 그 빅테크하고 이렇게 손잡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제 사모펀드가 데이터 센터 사업에 메이저 플레이어로 들어오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이게 좋을 수도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그 테크 입장에서는 얘네 거 블랙락이 저기 사모펀드가 세운 데이터 센터를 임차하면 돼요. DC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네. 장기 임차하면 돼요. 그러면 사모펀드는 빅테크가 장기 임차를 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야겠죠. 그 채권은 여러분들 또는 보험, 연기금 이런 데 파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죠. Everybody happ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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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근데 뭐 하나 잘못되면은 테크 기업 주식뿐만 아니고 사모펀드까지 건드려지죠. 그러면 모두 다 불상사에 엮인다. 이런 게 주장의 트리거입니다. Too early to say. 너무 잘 말씀을 해주신 게 사실 몇 주 전부터 그 DB의 문홍철 팀장님이 주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M2가 과연 어디서 늘고 있느냐, 우리 통화량이 어디서 늘고 있느냐. 블랙락이 자산운용사인데 빅테크랑 엮여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이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야. 이 거품으로 고객들의 돈을 이제 엮여서 지금 말씀하신 구조를 만들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잘못 보면 2009년, 2008년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랑 구조는 비슷하다는 거죠. 구조는 비슷하지. 예. 근데 그 페이지 6페이지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keep going up 계속하기 위해서는 심플해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그 앤스로픽의 클로드가 됐든 퍼플렉스가 됐든 whatever 뭐가 됐든 간에 유료 가입자가 증가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인터넷 사는 사람이 50억, 60억인데 몇 퍼센트나 과연 유료 가입자를 끌어낼 수 있느냐. 소라 1이 나오고 소라 2가 나와서 사람들 동영상 들어가면은 그 뭐 이렇게 토큰도 늘어나 하잖아요. 그 속도를 면밀하게 해서 제가 사실은 어제 그저께 그거 하루 종일 엑셀 가지고 하면서 그거 막 했거든요. 네. 근데 결론이 잘 안 나. 왜냐면 이게 소라 그 투 가지고 이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유료 가입자를 그게 뭐 10% 20%씩 증가시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소라2가 아니고 소라3, 소라4 이렇게 나오면은 레벨이 달라지잖아요. 소라2 나온 거는 이게 한 1분짜리 동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2분, 3분으로 되고 화질이 더 좋아지고 하면은 레벨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나온 소라2 말고 소라3, 소라4가 되고 제미나이가 경쟁 붙으면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나오는 거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어쨌든 유료 가입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게 뭐 성인용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확 들어와서 엔비디아가 지금 올해 200억 달러 적자라는데 한 분기 120억 달러 적자라는데 얘네가 매출이 4년 내로 1,500억 달러가 되는 시나리오가 이걸로 잡혀야 돼. 반은 아니고 이게 한 반은 차지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 온디바이스 AI. 근데 온디바이스 AI 안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폰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거든요. 아이폰이 내년에 나오잖아요. 온디바이스.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AI 팩토리 나중 문제죠. 27년도. 27년도 AI 팩토리가 되면은 그러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애매해지면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요게 지금 뭐 당장 코앞에 닥친 얘기는 그건 아니지. 아닌데 요런 스토리 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염두는 좀 해둬야 될 것 같다. 말씀하신 저 온디바이스 AI랑 AI 팩토리 저게 좀 덩어리가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내년도 한 중반, 내년도 가을, 내후년 넘어갈 때는 이게 중심이거든요. 요것도 요거지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얘기를 한번 해 주셨고요. 열심히 시간을 또 이제 채우는 동안 이제 재규님은 네, 찾고 적고 또 찾아보고 난리 났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꺼내냈어.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별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오늘
그동안 우리 방송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도 좀 반등이 나왔는데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약바이오 한 번만 짚어드려 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제 차트 잠깐만 보여주세요. 제가 제약바이오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요거 제약바이오 제가 코덱스 ETF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오늘 알테오젠이 오늘 한 6% 정도 올라왔고 지금 코덱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신고가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갔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가는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주에도 학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주 뭐 3일 오늘이죠. 월드 ADC 학회라고 해가지고 이중항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이중항체가 아니죠. ADC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항체 약물 접합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학회가 있고 또 바이오 유럽도 있고요. 이번 주에만 세계 비만 학회도 있고 이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도 미국 면역 항암 학회가 있거든요. 네. 학회 일정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도라고 있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일주일 동안 매수를 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반도체가 이끌어가고 있는 시장이 맞고 반도체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지만 주가의 측면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 수익률의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던 자료인데 네. 지금 우리가 12월 달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번만 볼게요. 요 보시면은 2014년도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제가 이거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데 2022년도를 빼고는 12월 달에 월간 수익률 기준으로 코스피 의약품과 코스닥 제약이 항상 좋았어요. 게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뭐 제네릭 쪽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야기가 나왔고 의약품 쪽에 대해서는 뭐 최애국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저건 왜 그래요? 특이하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이 되면 대형주를 선호하는 투자자들보다 그런 투자자들은 이제 마무리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금을 많이 집행하지 않고. 그래서 연말에는 이렇게 좀 탄력도가 있는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12월 달에 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약간 그런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 대주주양도세 회피물 뭐 예를 들어서 대주주양도세 그런 효과로 크게 들고 있는 분들은 살짝 팔아가지고 제약바이오로 좀 작은 종목으로 뭐 야 짤짤이 잠잠바리 쫌쫌따리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뭐 2차 전지 처음 올라왔을 때 그리고 현대차 처음 올라왔을 때 요즘에 좀 그런 표현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추격 매수가 좀 먹히는 장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 추격 매수라는 섹터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따라오면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낮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좀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섹터는 결국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자금이 쭉 들어왔다가 한번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반등이 나왔고 해서 이제 좀 대형주 위주로 제약바이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도엔젤스님께서 이분은 바이오 아저씨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저는 하셨는데 로봇이랑 바이오. 로봇 바이오 아저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짧게만 두 분 오늘의 한마디 딱 정리하고 일단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재기님부터. 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실제로 매매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항상 매매하다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 떡이라도 좀 잘 챙겨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잖아요. 4,200포인트 갔다 뭐 우리 국민연금이 엄청난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데 내 거 잘 챙기자. 저는 그런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서 비교해 보면 실제로 크더라고. 맞아. 내 거 있어야 챙기는데. 아니, 근데 목소리가 커야 떡을 크게 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남이랑 이제 비교해가지고만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만큼 잘 챙기자. 이게 수익 나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아니, 그럼요. 근데 목표가 되게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남의 떡도 크지만 내 떡을 잘 지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떡 아저씨. 네, 고맙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네, 오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읽고 한국어로 읽고 두 번 말씀드릴게요. 네. If a man will begin with certainties, he shall end in doubts. But if he will be content to begin with doubts, he shall end in certainties. 무슨 얘기냐?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불확실한 결론을 얻게 될 것이고, 하지만 불확실함을 인정하고 시작해도 그것에 만족하면 결국 확실한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그 베이컨 아저씨가 했다고 합니다. 아, 베이컨 맛있죠. 네, 맞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너무 확신을 갖고 그렇게 가지 말고 불확실하고 의문을 갖고 그 상태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적절한 의문과 불확실성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완벽한 걸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죠. 진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게 진짜 완벽하고 더 이상 좋을 수 없어. 그렇게 확신을 들고 시작하는 경우에는 보통 숨겨져 있는 리스크가 나중에 발생해서 네. 이상하게 끝나는 수가 오히려 더 많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의 한마디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조금 더 확실한 결론을 결혼이요? 확실. 자, 홍기가 다 차가지고. 요즘 카카오가 얼마나 하고 오니까 싶으면. 이제 결혼하고 좀 이해합니다. 양해 이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제 결혼 자금 카카오에 묶였잖아요. 근데 요즘 오르니까 기분 좋아서. 신나가지고. 예. 확실한 결론은 뭡니까? 확실한 결론을 얻고 네. 싶으시다면 위섬 칼리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얼리버드 기간인데요. 어마어마한 라인업으로 돌아온 어른들의 배움터 지식의 놀이터 위섬 칼리지 2026. 어마어마한 연사진이 함께 하는데요. 전혀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최저가로 가장 가격이 낮을 때 구매하면 좋습니다.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프로 멤버십 1개월 이용권, GIN 1개월 이용권, 요거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거든요. 오. 얼리버드 때 가져가시면 요거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네. 지금 등록하시는 게 가장 이득이고요. 어차피 요거 연사들 나오는 거 내가 한번 연말 연초에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맞아. 새롭게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출발하겠다. 모티베이션. 위섬 칼리지. 월스턴 칼리지. 진짜 3%가 여기 힘 많이 씁니다, 여러분. 맞아. 예. 아니 마이클 샌델이 웬 말이야. 야. 와. 정의랑 이 정도 광고하면 좀 와줄 한데. 예. 그렇죠? 많이 오죠. 잘 팔려요. 한장 써. 제가 안 해도 많이 팔려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괜히 보너스 붙인 힘든 거야? 척하면서 파는데 여러분 등록 안 하셔도 많이 합니다. 예, 워낙 좋으니까. 결혼이 제일 힘들지. 결혼은 진짜 여러분 위즈덤이 필요해요. 위즈덤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님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뒤에 오는 압권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2% 넘어가서 4,200 중반으로 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역이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소외된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한 번의 수익의 기회를 창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